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작년 50만 대를 판매했던 테슬라의 시총이 950만 대를 판매했던 토요타의 3배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 단 4만 대의 판매 실적을 갖고 있는 중국의 니오의 시총은 340만 대를 판매한 현대차를 압도하고 있고 2.7만 대를 판매한 샤오펑, 아직 전기차를 판매한 경험도 없는 루시드의 시총은 현대차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기차 업체의 시가총액이 왜 이 정도로 올랐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맥킨지 같은 전문기관 분석에 의하면 단순하게 전동화가 진전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높은 시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거품이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큰 요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단순한 전동화 진전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로부터 뭔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배터리와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테슬라 등 전기업체들이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지금 마켓에 있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열광 현상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특히 테슬라는 절대로 흑자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7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올해 2분기에는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CO2 크레딧 판매로 이익을 내왔지만 이제는 이것 없이도 순이익이 8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된 것은 테슬라가 주도해온 배터리 가격이 하락과 각국 정부가 내건 환경 규제, 그리고 리커버 베터란 정책을 쓴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살리려고 전기차 등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내연기관차는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대폭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서 기존 메이커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메이커들이 해온 방식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밸류체인은 기술, 생산, 판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제품 개발에서 많은 차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기호가 다양해지는 측면도 있고 업계 간 경쟁이 심해져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거의 전 세그먼트에 차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BMW의 제품은 1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차종 차종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제품 개발 사이클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부분은 공용화로 테스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 업체들은 과거의 패턴에 따라 안전과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현재 4차종만 개발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개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모델 2를 추가해도 7개 모델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나 니오가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디바이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기존의 개발 방식 대신 이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하여 차종 수를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OTA 기능입니다. 이처럼 차종 개념을 확대한다든지 할 정도로 OTA를 통한 기능 추가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발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를 포함한 생산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특징은 피라미드 형태의 티어 구조의 형태에 있었습니다. OEM이 가장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티어 1, 티어 2라는 식의 부품 업체들이 있는 형태로 분업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직 통합 전략으로 배터리, 모터, ECU 등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광산까지 직접 운영하고 세부적으로는 리튬의 절삭 방법까지도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판매입니다. 딜러 구조가 있어서 생산하는 데까지는 OEM이 다 하고 딜러 네트워크와 판매하는 방식이 현재의 주류가 되어 왔습니다. 딜러망의 규모, 건전성이 판매의 승부를 갈랐죠. 이러했던 판매 구조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니오의 방식은 Direct to Consumer, 즉 D2C 방식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쇼룸 같은 것은 있어도 여기는 판매보다는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할 뿐입니다. 폭스바겐도 ID3를 런칭하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모든 재고 책임은 폭스바겐이 지고 기존 딜러들에게 일정의 커미션만 주고 있습니다만 향후 딜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해외 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노조 문제로 정말 힘든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와 니오 같은 업체들은 차를 판매한 이후에 계속 고객과 뭔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등은 이것을 OTA 기능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됩니다. 끊임없이 판매 후에도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에서 기존 업체들은 아직 전근대적인 방법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슬라 등이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 애플적인 판매 방식과 생산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지속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업체들에게 열광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TA 기능은 현대차, 기아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 니오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기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CEO 인베스트먼트 데이에서 기아는 21년부터 엔터테인먼트의 OTA에 의한 업데이트 기능을 강화하고 23년부터는 지역이 OTA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보다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OTA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EV6용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카탈로그 그 어디에도 OTA를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아차에는 몇 년 전부터 내비에 있는 지도가 업데이트 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OTA 기능이라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OTA 기능이 적용된 곳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음원이 유일했습니다. 이 기능은 가상 배기음을 실내로 내보낸 것으로 외부로 가상 엔진 사운드가 나게 하는 BESS와는 다른 것입니다. 프리미엄 사운드가 ABN 헤드 유닛을 통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아마 내비 업데이트와 연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양마저도 별도의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에 100만 원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차, 기아의 OTA 관련 소프트웨어 전개 기술 레벨은 아직 내연기관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폭스바겐도 ID3에서 OTA 기능을 도입하여 지난 7월에 최초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비교하면 몇 가지 기능이 확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실내 조명 시스템 ID 라이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변 감시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고 헤드램프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의 조작성과 디자인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OTA를 통한 업데이트 기능으로는 테슬라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준이 아직은 못 됩니다. 여기 테슬라의 OTA에 의한 업데이트 범위와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를 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테슬라가 취한 전략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수직 통합 전략에 의거하여 자사 개발로 통합 ECU를 개발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과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스피드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1000만 대 이상의 수요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최고의 인재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서 기존 업체들과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폭스바겐.OS를, 토요타는 RNA.OS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테슬라처럼 주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벤츠는 엔비디아와 BMW는 인텔 모빌아이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처럼 ECU를 중앙 집중화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ECU도 매우 비싸지는 리스크도 있었지만 원래 디지털 회사 마인드로 출발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의 기본차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율운전 기능이나 휠 등 옵션이 붙은 차는 모델에 따라 20 내지 30%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옵션이 상당 부분이 하드웨어와 거의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조정하여 만든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의 같은 하드웨어지만 자율운전 모드를 이용할 수 있게 옵션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분리하여 소프트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를 최대화시키려는 기능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O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OTA를 7가지 형태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그 픽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그가 발생하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면 딜러에 가서 부품을 교환했지만 이제는 OTA로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불완전한 것을 출시하여 그 다음에 고친다는 발상이 강한 회사입니다. 베타 버전은 아니지만 결국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발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리콘밸리의 기업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테슬라 차에 와이퍼 결함이 있었습니다. 가랑비, 보슬비에 그다지 잘 작동되지 않았는데 고객이 소리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취합하여 어떤 때 고객이 싫어하는지 같은 것을 분석하여 OTA로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미 시큐리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시큐리티도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난이 많은 지역이나 나라에는 사람이 접근해서 차를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에 카메라로 감시하는 센트리 모드도 19년 2월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운전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될 때 차를 세우도록 하는 기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그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가 더운 날 차에 있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켜주는 기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쟁사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서문 모드도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는 차의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오게 하는 기능도 OTA에서 업데이트 됩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퍼포먼스 차의 퍼포먼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OTA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모델 S에는 치타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속하고 싶을 때 앞부분이 상반신을 구부리는 것 같은 형태가 되어 그립 중심을 낮추어 가속하기 쉽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엔터테인먼트로 이것은 당연히 향후 수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의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넷플릭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게임 같은 것을 포함하여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기능은 컴포트성 향상에 있습니다. 에어컨을 예를 들면 추운 날 사전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OTA로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으면 좋지만 고객이 피드백이라든지 상품 기획자, 마케터,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키텍처로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 군데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와이퍼의 결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10일마다 업데이트되어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끊임없이 고객에게 베니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나 니오의 최대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업체의 시총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소인 OTA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